자, 오늘 이제 주말 영상은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떤 후퇴, 지연, 야 이거 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갔다가 두 번에서 야 이번 올해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번 주에 발표된 CPI,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어떻게 움직였는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시황과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약바이오 얘기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시작도 작년 하반기, 작년 4분기,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부터 해서 뭐 계속해서 제가 바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떨어졌고 오늘 왜 올랐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아? 전 그렇게 보죠. 전 사실 이번 주에 저가 매수를 그냥 쭉쭉쭉쭉 했습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시장에서 무슨 뭐 다른 테마주들도 뭐 좀 있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에서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주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특히 가장 말단에서 움직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이번에 D램 가격 인상 소식도 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가겠죠. 뭐 국내 반도체주들도 HB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CXL,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또 뭡니까 뭐 유리 기판 관련해서도 액침 또 그다음에 D램 또 낸드 뭐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여기는 오늘도 거의 대부분 전강 후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반도체 대형주들은 그냥 계속 추세적으로 밀고 가자. 국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그대로 간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그냥 매매를 하는 걸로 하시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중장기 베팅을 계속하자. 그런데 다시 저가 매수가 기회가 와서 오늘 또 크게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 올해 계속해서 제가 미국 대선,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저는 올해 대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번 바이든과의 리턴 매치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그죠? 그냥 미국.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을 것이냐? 그때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냐? 막 반도체냐?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올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 특강도 사실 이달 중에 4월 20 며칠이지 좀 이따 한번 알려드릴 테지만, 특강과 더불어서 저희 또 추가적인 서비스 내용도 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스펙테큘러 20 관련해서 또 강의도 같이 수강해 보실 분들은 맨 마지막 뒷부분에 잠시 홍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 서비스 또 특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바운딩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었죠. 그죠? 잘 보시게 되면 이번 3월 미국의 CPI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3.4, 헤드라인 CPI가 실제로는 3.5가 나왔으니까 좀 올랐고요. 이거는 연간 또 월간 모두 올랐습니다. 연간도 올랐고 월간도 올랐고, 그다음 코어 CPI도 예상치보다 연간으로 3.8로 그죠? 0.1 더 올랐고요. 월간으로도 올랐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좀 편하냐면, 그냥 빨간 거는 오른 거예요. 빨간 수치들. 그 다음에 녹색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여기 파란 거.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쉘터, 주거. 그다음에 이제 뭐 쉘터, 렌터, 뭐 주거 그 임대료 있죠. 예.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그다음에 메디칼 쪽. 이쪽이 전부 다 올랐어요. 예. 전부 다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 CPI가 올라서면서 어떻게 돼?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날에 우리 3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헤드라인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간으로도 하회했고 월간으로도 하회했습니다. 코어 PPI도 연간으로는 좀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월간으로 좀 빠졌다.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졌었고, 심지어는 이번 주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보듯이,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철이 있겠지만 물가 2%로 점진 복귀할 것이다. 최근 보듯 그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고 잡음도 있고 충격이 있지만 CPI 얘기하는 거죠. 점차 2%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은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환율 지금 이제 1370원을 넘었습니다. 1370원을 넘어선 환율,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 4.5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 4.5를 넘은 4.5 그 뭡니까? 4.56까지도 갔는데 4.5를 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5를 넘어서 뭐 기준점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좀 중요한 4.5면 상당히 부담되지만 4.5 아래로 내려오는 시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유가도 사실 좀 부담이다. 그래서 부담되는 게 많아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보복 공격하겠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말리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다운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미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고 전날에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애플이 바닥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점에서.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기가 뒤로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시장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잠깐 한번 몇 가지 보고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TSMC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ARM도 변곡점 만들고 있고 브로드컴이나 그죠?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흐름을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번에 가격 인상, 디램 가격 오르고 그죠? 올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근데 종목들은 그닥 그렇게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초반에 올랐던 애들이 그 흐름을 다 타지는 못했지만 반도체주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좀 매매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오늘은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반도체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가 바이오텍, 결국에는 이 바이오텍 주식들, 생명공학,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부채질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또는 두 차례가 안 될 수도 있는. 근데 그거를 미리 반영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다음 M&A 여기 보시게 되면 M&A 액티비티라고 돼 있죠. 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그죠? 이런 것들이 향후 바이오텍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하는데 지연되고 있죠. 그 악재 아닙니까? 불확실성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금리 인하 시기 후퇴. 최근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왜 조정이 있었느냐? 제약바이오주도 왜 떨어지냐? 첫 번째는 차익 물량.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블록딜. 아마 그 시점부터 차익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AACR. 미국 아마케. 그죠? 끝났죠? 미국 아마케 미리 올랐고 미국 아마케 기간에 이전에 미리 선조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가파르게 이어졌다.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정은 반길 내용이다. 저는 건전한, 오히려 가격 메리시 부각이 된다. 제약바이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는 금리하고 좀 매치시키면 돼요. 금리. 그래서 이걸 지금 해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잘 가져가야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리 인하를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를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대감에 미리 올라왔었다가 그 기대감이 빠졌다. 왜? 차익 물량도 나왔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떤 지연, 이거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한 거, AACR 미리 기대감 반영했다가 선조정, 재료 노출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미리 빠졌던 이걸 다 반영해서 최근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향후 신약 승인 기대감. 아마 HLB가 사전 승인이라도 되면 막 난리가 날 것이고요. 5월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굉장히 바람이 불 겁니다. 기술 수출, M&A, 여기에는 이제 향후에는 이 말단에 가면 임상 모멘텀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래서 올해는 4월, 이건 지났죠. 진짜 중요한 건 6월.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후퇴했어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하반기라고 해야겠어.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그거를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하반기. 그리고 9월에는 유럽 에스모,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반기, 그다음 9월은 에스모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좀 주목해 보셔야겠다. 이제 4월 이거는 AACR은 이제 지나간 것이죠. 아무튼 미리 빠져서. 자, 그리고 종목들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물론 제가 여기다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HLB도 최근에 팔았다가 차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HLB를 여기 3만 원대 시작해서 여기 10만 원 이상으로 끌고 와서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 네모박스 구간에서 난 좀 차익을 했다. 그랬더니 진짜 별 얘기를 다 팔 수도 있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다시 사들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이거 화요일인가? 예. HLB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HLB는 저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 HLB는 아무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간암 치료제 승인 기대감,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업화를 빨리, 그죠? 진행하기 위해서 사측에서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NCCN이라고, 이 NCCN은 미국의 국립종합암 네트워크예요. 미국의 국립 암 네트워크. 여기 가이드라인 등재를 신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 받거나 1차 치료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항암제나 어떤 치료제 할지 이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의사분들한테. 그게 NCCN에다가 이제 등재하는 거거든요. 요 소식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HBM, 그죠? 뭡니까? 예. 최근에 뭐 빠르게 등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HLB도, 그죠? HLB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 기대감이 여전히 HBM이 아니라 헷갈리네. PBM. 예, 제가 HBM이라고 그랬나? PBM입니다. PBM. 그러니까 처방약 관리대행 업체, 그죠? 최근에 셀트리온도 진펜트라에 이어서 유플라이마 PBM 한 곳에 또 등재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잖아요. 아무튼 PBM이 HBM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지금 HLB도 저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조금 더 좀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는 오르더라도 아마 물량도 좀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향후 또 신약 허가를 기다리는 종목들이라든지 업계 전반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이 어땠는지 볼까요? 알테오젠도 저는 차익 실현을 다 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 여긴가? 예, 16만 원. 초반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분차트로 보면 어떠냐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16만 5천 원 정도, 지금 얼마예요? 거의 한 18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죠? 추가적으로 좀 더 좀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자, 오늘 삼천당 제약도 어땠습니까? 빠지니까 다시 돌렸습니다. 최근에 루머 많았는데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DC 쪽에서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졌죠. 이거 왜 빠졌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AACR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이 먼저 조정 보였고, 그 이전에 그러면서 차익 물량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지연된 거, 이런 것들 다 반영했는데 돌아서는 자리에 돌아서니까 어때요?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거 뭡니까?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늘 얼마가 올랐냐면 장중에 한 7.5, 거의 한 8% 넘게 오르다가 7.5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우리 처음 시작한 거 언제냐면 제가 처음 소개한 거는 작년 3월달이에요. 3월달, 3, 4월달. 그죠? 그때 3인방이 있었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게 23년 3월입니다. 그 중간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매수해서 성과를 냈다. 근데 이제 다시 박스권 내려왔어요. 여기는 왜 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AACR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차익 물량이 같이 나왔다.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지연됐다. 이게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런 건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기다린 종목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하려고 기다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거였냐? 자, 보세요. 바이넥스. 중소형 CMO 쪽에서 가장 최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던, 이게 주가가 얼마였냐면 4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죠? 제가 만 원 초반대 11,000원 여기서 처음 접근을 했습니다. 매수시켜 드렸고,
그죠? 이게 아마 11,000원 정도 보면 만약에 1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죠? 여기가. 왜 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ACL 기대감을 업계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미리 올랐던 것이 물량으로 나오면서 재료 노출 성격이 있었고 차익 물량 나오고 세 번째 금리 인하 시기 뒤로 지연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죠? 바이넥스 제가 이 최근에 떨어질 때 이게 61선까지 오면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그죠? 이번 주에 계속 잰 거죠. 타이밍을 계속 쟀어. 그랬는데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시작이야. 존 윌리엄스의 발언 그런 분위기 그죠? 드디어 타이밍이 온 거죠. 반등 타이밍. 오늘 12%나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갈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왔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이 중소형 CMO, 일본의 아사히글라스, 그 다음에 미국의 서머피셔, 독일 랜선가 독일 업체, 그 다음에 바이넥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역시 미중 갈등,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거의 뭐 퇴출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죠? 중국으로 가던 물량들이 돌아서게 될 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익 물량 나오고 딱 돌아서야 되고 해봐야 되는 사야 되는 저가 매수 자리에서 오늘 바이넥스가 또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ST팜 제가 바이넥스와 더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는 ST팜 바닥을 정말 싸게 잡았습니다. 6만원 초반부터 잡았습니다. 최근에 한 절반 정도는 차익을 했다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저가 매수 계속 했습니다.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ST팜 올리고 RNA 치료제 핵심 원료가 올리고입니다. 올리고 그죠? RNA 치료제 핵심 원료가 올리고다. 얘도 미중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 미중 이 분쟁에 또 수혜를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시 앱텍의 자회사 우시 STA 여기가 올리고를 생산하는 올리고 생산 능력으로는 4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4위 정도 될 거예요. 여기도 올리고 생산으로는 일본의 니토덴토, 그다음 미국의 에질런트, 그 다음에 ST팜, 우시 STA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뭐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죠? 여기 CGMP 이게 이제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관리 기준이죠. CGMP 인증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년 되면 올리고 이동 생산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8만 원 이하는 받아쳐야 되는구나. 그죠? 이 종목도 과거에 2019년도에요. 12,000원 하던 것이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뭐 템베거 얘기를 많이 이제 드렸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몇 배씩 다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뭐 10배도 오르고 뭐 그죠?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에게는 이거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금리 인하 시기 후퇴하면서 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그죠? 올해 이런 이벤트들 물론 얘는 끝났죠. 그죠?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후퇴한 거는 악재지만 그걸 미리 반영했다. 지금 어디까지 반영했냐? 지금은 올해 2번 또는 올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도 최근에 반영한 거예요. 그죠?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차분히 기회가 될 종목군들에 대한
승부를 이어가면 좋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주식 특강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 서비스와 더불어서 저희가 뭐 제가 한국경제TV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그냥 베스트를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창 쪽에서는 이번에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특강인데요. 이거는 미국 주식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도 미국 주식 하고 계신 분들 있지만 지금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반도체나 사실 그 이후의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투자법으로 기법,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올해 트럼프 유망주, 트럼프 유망주라고 해야겠죠. 이름을 트럼프 유망주예요. 종목도 같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투자해 보시게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아니면 우리 제약바이오 스펙테큘러 20처럼. 그래서 요 특강은 4월 23일 날 진행합니다. 4월 23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요. 요거 수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황금 베팅 서비스 또 아메리칸 드림 서비스 다 6개월 무료를 서비스 해드립니다. 여기에는 뭐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매수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점검도 다 해드리는 거죠. 수급 박스도 6개월 유료 버전, 수급 박스도 6개월 서비스 해드리고 이 강의도 한 달 다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펙테큘러 20 특강 해둔 거 있죠. 최근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먼저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삼천당제약 올랐고,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부터 해서 HLB 뭐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뒤이어서 남은 종목들이, 그래서 스펙테큘러 20은 내년 올해 하반 올해 말까지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강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할 건데요. 일단 불확실성이 좀 벗었다. CPI, BPI, 그 다음에 국채금리 4.5를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다소 진통은 있고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미 국채 장기물이나 여기에 좋은 투자 시기가 된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죠?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왜 올랐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설명을 드렸고, 반도체는 매매하시라. 물론 대표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접근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하시는 쪽으로 보세요. 지금 투자의 관점은 늦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중장기 베팅을 하시자.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다시 기회가 왔다. 그죠? 뭐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